서른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부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큰아들 이승현이 음악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무력감이었다. 가난 속에서도 강인한 여성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1983년 앨범 삼바의 연인으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22년 개인 유튜브 게시물에서 바쁜 공연 일정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할 수 없었던 가슴 아픈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저는 청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래를 불렀지만 어머니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소를 가져다 드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그 여자와 공유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장남 이승현이 FCUZ라는 그룹에서 리유라는 예명으로 활동했고 이후 엠피레라는 그룹에서 루민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고난입니다. 승현은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K-팝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서른도는 2020년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아들의 실패를 극복하도록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통해 지원했지만 아들의 실패를 극복하도록 돕지 못하자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저는 제 아이를 보호하고 싶지만 그저 곁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슬픔과 트로트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는 가벼운 우울증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대중 앞에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서른도 본명 이영춘은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민속 음악과 현대팝이 결합된 음악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동래농고, 현 동래농고를 중퇴했습니다. 그는 GED를 취득한 후 동아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음악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1983년 데뷔 앨범 삼바의 연인, 삼바스 러버로 시작되었는데 이 앨범은 그를 하룻밤 사이에 스타로 만들어준 대단한 히트곡이었다. 밝은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타이틀곡은 차트를 휩쓸며 1990년대 트로트 음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른도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실, 짝사랑, 삐삐빠 등의 명곡을 담은 30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했다. 그는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하여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를 사로잡는 능력으로 트로트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시즌 1 2020에 출연해 멘토 역할을 맡아 자신의 옛 노래를 선보이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을 되살렸습니다. 2018년 발매된 서른도 베스트 컬렉션은 그의 가장 인기 있는 노래들을 모아 엮은 앨범으로 한국에서만 10만 장 이상 판매되어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드라마 오로라 공주 MBC 2013, 보석 총집합 MBC 2009, 끌림 구해라 엠넷 2015 등의 카메오로 출연하며 연기에도 도전하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서른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는데 특히 일본에서 1990년대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고 아이시테루 코리아 1995 등의 일본 앨범을 발매했다. 그는 한국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10월 순천시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래인 코로나 이기자, 쿄로나 이기자 2020의 작곡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기준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한 그의 유튜브 채널 서른도TV 공식은 그가 공연 영상과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팬들과 소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부신 경력에도 불구하고 서른도도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실패작 중 하나는 1992년 발매한 앨범 너의 길이다. 이 앨범은 삼바의 연인의 성공에 힘입어 기대를 모았지만 혁신성이 부족해
청중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 그는 재정 위기에 빠졌고 자신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루스 엔터테인먼트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시기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고 말하며 청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2000년대에 국제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시아 청중을 대상으로 한 앨범 글로벌 트롯 2002는 언어 장벽과 J-pop, C-pop 아티스트와의 경쟁으로 인해 예상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찬원이나 이명웅 등 젊은 가수들에 비해 그의 퍼포먼스 스타일이 너무 고풍스럽다는 일부 평론가들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런 비판은 그의 결심을 흔들지는 않았지만 그가 항상 모든 노래에 진심을 담아 노래했기 때문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 서른도의 직업적 노력은 종종 그를 울게 만들었다. 그가 처음 부산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는 생계를 위해 카페와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해야 했고 종종 무관심한 청중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공연에 실패한 뒤 집으로 가는 길에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며 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1987년에 상실과 고통에 대한 노래인 상실을 녹음할 때였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그 눈물이 노래에 진정한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젊은 관객들이 짝사랑을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자신의 음악적 유산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그의 헌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에 대한 그의 강렬한 열정을 증명합니다. 서른도는 항상 높은 목표를 세웠으며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트로트는 2010년대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장르로 여겨졌습니다. 미스터 트롯과 콘서트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야망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스토리이자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삐삐빠, 상실 등의 노래는 장윤정부터 홍진영까지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해 명곡이 됐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간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1990년대 도쿄와 오사카에서의 공연과 앨범 아이시테루 코리아를 통해 그는 일본에서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의 고문으로서 이명웅, 이찬원 등의 참가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아들 승현의 솔로 활동을 지원하지만 아들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개인적인 목표는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현, 이승민, 이승아 세 자녀의 아버지인 그는 바쁜 공연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명성과 집을 떠나 여행을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수진과의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유지해 온 것은 그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입니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여 부산의 음악단체를 지원하고 불우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른도는 1980년대에 전직 여배우 이수진과 결혼했고 두 사람의 결혼은 한국 연예계의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음악 행사에서 만났는데 당시 이수진은 젊은 여배우였고 서른도는 삼바의 연인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게 꽃을 피웠고 두 사람은 부산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수진은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연기 활동을 포기했고 남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다. 이승현, 1988년생, 이승민, 1992년생, 이승아, 1995년생.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튼튼하지만 서른도 부부는 슬픔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해외 투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일본에서 자주 공연했습니다. 그는 2018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의 한 호텔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낀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돌아오던 중 아직 어렸던 승아의 딸이 "아빠, 어디 그렇게 오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순진한 질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고 아무리 성공적인 직업이라도 자신이 놓친 순간을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명성에 대한 압박입니다. 서른도는 스타로서 사생활에 대한 루머에 자주 휩싸였는데 1990년대에는 불륜설 등 허위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소문은 이수진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는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 시기가 그의 가족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으며 아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해와 사랑은 그들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그가 경력에서 좌절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서른도는 자신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도 털어놨다. 2020년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서 그는 특히 승현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과 그의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